야, 넌 아직도 그걸 몰라서 그러니?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행운인 줄 알아. 올해로 68 손주도 둘이나 본 제가 아직도 시누이한테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시누이 눈에는 제가 아직도 남의 집 딸인가 봐요. 세월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나이 들수록 더 독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늙어서까지도 날 괴롭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서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은자라고 합니다.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워 다 출가시켰고 지금은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엔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명절만 되면 정말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남편의 누나, 제 시누이죠. 4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쌓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기가 막힌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게요. 이런 가족 문제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이야기 들으시다가 우리 집도 그래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시댁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여기서 서로 위로받고 힘내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은 3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 시댁 분위기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온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학벌은 남편보다 조금 낮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5살 많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집 딸은 안 된다며 결혼 전부터 반대하고 만날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면이 있었는데 시누이는 아예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대놓고 저를 부렸어요. 아유, 며느리는 조용히 일만 해. 말대꾸는 무슨 말대꾸야. 국은 또 왜 이렇게 짜게 됐어? 네가 했지? 마치 제가 집안 일꾼이라도 된 듯이 시누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저를 질책하고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요. 결혼하고 첫 추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 시누이는 결혼 전이라 함께 명절 준비를 했고 시댁에서는 추석 당일에 가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추석 며칠 전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댁이면 미리 와서 음식 준비 좀 해놔야지. 넌 아직도 그런 것도 몰라. 그 말 듣고 추석 하루 전날 새벽부터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말이 돼요? 시누이는 언제 왔는지 아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시누이가 추석 당일 낮 2시가 넘어왔어요. 그리고는 오자마자 배고프다 셔서 차례 지내고 난 음식으로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유,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역시 새댁은 새댁이야. 혼자서 밤새 음식 준비하고 기다렸던 제 마음은 정말 찬물 한 바가지 끼얹은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다음은 둘째 아이 100일 잔치 때 일이에요. 제 친정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조금 해오셨거든요. 100일 잔치라고 해봤자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거였는데 친정 어머니가 내 외손자 100일인데 뭐라도 해야지 하시면서 나물 몇 가지 묻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시누이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친정에서 백일상까지 해주는 거야? 우리 손녀인데 우리 집에서 차린 백일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 어머니가 나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 나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창피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는 꾹 참았어요. 갓난아기 옆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거든요. 나중에 친정 어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자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괜히 나섰나 보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서러웠어요. 또 한 번은 큰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예요. 입학식에 가족들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야, 조카 대학 입학식인데 고모가 왜 빠져?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더니 입학식 끝나고 식당에서 우리 조카 이렇게 똑똑한 건 다 아버지 쪽 유전자야. 어머니 쪽은 글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딸이 그 말 듣고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딸이 저한테 엄마, 고모는 왜 저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식까지 그런 걸 다 알아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첫 제사 때 일이에요.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저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제사상은 아무나 차리는 게 아니야. 넌 아직도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셨나? 40년 넘게 시어머니 모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도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해 좀 해. 그날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작년에 작은 손주 돌잔치를 했는데요.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돌잔치 준비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친정 쪽 하객들도 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돌잔치 당일에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 할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도 서툴러서 큰일이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제 손주를 자기가 안고 다니면서 은우는 어느 할머니가 제일 좋아? 고모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손주를 제대로 못 돌보는 할머니인 것처럼요. 손주 돌잔치에서 정작 할머니인 제가 소외받는 기분이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하는 말이 은자야, 네 시누이 좀 심한 것 같아. 왜 본인이 친할머니인 것처럼 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올해 설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세배하러 왔는데 시누이가 손주들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손주들한테 뭘 해준 게 있어? 할머니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여간 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얘들아, 고모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알겠지? 손주들이 그 말을 듣더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큰 손주가 할머니는 왜 울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고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시아가 할머니가 우시더라며 물어보더라고요. 고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시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분 푸세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한 10년 전쯤 남편 환갑잔치 때 일이에요. 몇 달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남편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장소도 예약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초대장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환갑잔치 당일에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 환갑잔치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제가 안 나섰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누나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또 있나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동생아, 누나가 준비한 케이크 마음에 들어. 환갑 떡 케이크라고 특별히 미리 예약해서 찾아온 거야. 라면서 마치 혼자 다 준비한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환갑잔치 주인공은 남편인데 정작 아내인 제가 없는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시누이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시누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야,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좀 철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정말 답답하게 산다 너도.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언니, 저도 이제 60 넘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말대꾸해. 시집살이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왜 시누이는 이럴까? 4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시누이가 왜 이러는지 말이에요. 첫째, 시댁에서의 지위 때문이에요. 시누이는 시댁에서 유일한 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째, 남동생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에요. 남편이 3대 독자라서 시누이도 남동생을 특별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남동생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셋째,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누이 세대는 며느리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처음에는 참고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첫째, 적당한 선 긋기가 필요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더 심해져요. 둘째, 남편과의 대화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해요. 셋째, 자존감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시누이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은 평생을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고 자식들도 그냥 참고 넘기세요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제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겠다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쏘가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시누이의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서로 위로받고 힘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우리 함께 힘내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